힘든 만큼 더 큰 보상이 찾아올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성장하고 있을 테니까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집에서 2개월, 부천센터에서 6개월을 공부하였고 총 8개월 동안 수능을 공부하여 연세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한 신아람입니다. 드디어 끝이 난다는 생각에 홀가분했고 행복했어요. 하지만 이와 동시에 오늘의 수능으로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볼 수 있거나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자 정말 긴장했었습니다. 하지만 긴장하다 망했던 현역 시절의 수능을 떠올리면서 스스로를 계속 다독였어요. 괜찮으니까 긴장하지 말고 평소처럼만 해 아람. 너 충분히 잘하니까 걱정하지 마 라면서요. 그리고 그동안 잘 봐왔던 시험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못해서 망할 거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도록 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 공부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벅차올랐어요. 힘들었던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은 기분이 들었고 무엇보다 내가 연대생이라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또한 대학교를 바라보고 끝까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공부했던 내가 자랑스럽고 대견했어요. 동아시아사의 공부법은 한 단어로 개념, 연표, 문제풀이 순서로 무한한 반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념을 공부할 때 우선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중심으로 암기하였습니다. 개념의 양도 적지 않은 과목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진도를 나갈 때마다 오늘의 강의를 기준으로 이전과 그 이전의 강의의 내용들을 백지복습으로 병행하였습니다. 개념을 거의 다 끝냈을 때부터 연표를 본격적으로 암기합니다. 연표 암기를 진행하면서도 개념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사건들의 관계와 내용도 종이에 다시 써보며 함께 복습합니다. 역사는 기본적으로 연대기적 구성의 과목이기 때문에 인과관계에 따른 전체적인 스토리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한 다음에 개별적인 사건의 연도와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념과 연표를 암기한 다음에 본격적인 문제풀이에 들어갑니다. 저의 경우에는 임강 선생님의 문풀커리 문제집과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풀었습니다. 동아시아사 과목은 EBS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연계 문제집은 1회독 때 모르는 선지와 사료에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두었고 2회독 차례에는 형광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만 보고 암기하였습니다. 그리고 3회독 때는 1회독을 할 때 표시한 부분들 중에서 아직도 완벽하게 외우지 못한 부분들을 종이에 따로 적었고 파이널에 이 종이에 적힌 것들을 계속해서 외웠습니다. 길게 썼지만 결국 동아시아사는 개념과 연표를 정말 자세히 그리고 사건과 사건을 연결지어가며 외우는 것이 중요한 과목이라 생각합니다. 국어는 가장 먼저 평가원 기출을 통하여 글을 읽는 방법이 머리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국어 비문학 지문은 무엇보다도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의 연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나온 내용과 반드시 이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붙여 읽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문학 지문과 화작도 마찬가지로 갈래별, 유형별로 읽는 방법을 배워서 평가원 기출에 적용하여 풀면서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읽는 태도를 확립하였다면 하루에 기출 비문학 3-4지문, 문학 2지문, 그리고 화작 15분 분량의 문제를 글 읽는 방법을 지문에 적용하면서 풀겠다는 의식을 갖고 풀어줍니다. 문제풀이를 진행한 다음에 오답을 할 때 어떻게 읽었어야 문제가 풀렸을까? 이런 생각을 중점으로 하고 읽는 방법을 끊임없이 수정하도록 합니다. 간쓰기와 같은 낯선 지문을 며칠의 간격을 두고 풀어주고 익숙한 기출이 아니라 새롭고 낯선 지문에서도 내가 잘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9월 모의고사 2주 전부터 사설 모의고사를 풀기 시작했는데 사설 모의고사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80분의 시간 동안 화작, 비문학, 문학에 있어서 어떻게 시간을 분배할지, 실전에서 지문이 읽히지 않는 순간이 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런 실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미리 만들어보고 내가 취해야 할 행동들을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매번 사설 모의고사를 풀고 나서 바로 복귀하였는데 각각의 지문들을 다시 보면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읽었었고 과연 이렇게 읽는 것이 맞는지, 어떻게 읽는 것이 더 좋을지와 같은 것들을 적어가면서 실전에서의 행동 영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전체적인 국어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문을 풀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읽었는지를 떠올리고 실전에서 해야 할 행동들을 정리하고 이를 다시 지문에 적용해보고 또 다시 수정하는 것의 반복입니다. 저는 국어와 수학에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수학은 성적 상승이라 말할 수 있지만 국어는 안정적인 1등급으로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과목 다 시간을 많이 투자했는데 많은 걸 얻어갔다는 느낌이 들도록 공부했어요. 반복과 내 것으로 만들기,
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는데 인강 선생님들의 반복론이 제 머리에서 자동으로 재생되고 그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했어요. 반복이 중요하고 인강 선생님의 방법론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야 나한테 제일 맞고 편한지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어요. 찾고 나서도 그 방법을 계속 반복하면 결국 완벽하게 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적 상승의 비결이자 합격의 노하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가짐 측면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부정적인 생각하고 남과 비교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험생활 초기에 타인의 성적과 비교하고 난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불안감에 휩싸여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는 걸 깨닫고 이후에 저는 과거의 저하고만 비교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자 했어요. 예전에 나는 이것도 못했는데 지금은 잘하잖아. 공부 더 하면 완벽해지겠다. 이런 식으로요.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만드는 도화선과 같다고 생각해요. 과거의 나와 비교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합격의 노하우였다고 생각합니다. 독학 공부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점은 나태해졌을 때 이를 잡아줄 사람이 나 자신밖에 없다는 것이었어요. 나태해진 제 모습을 볼 때 제일 스트레스가 컸어서 나태해지지 않고자 저에게 굉장히 엄격했어요. 공부를 미룰 때마다 너 연세대 가기 싫어? 이렇게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져가면서 버텼고 열심히 한 날에는 집에 와서 보상을 주면서 채찍과 당근 수법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마냥 계속 공부만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수능이라는 최종 미션 앞에 놓인 여러 개의 퀘스트들을 해결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6편까지의 목표, 여름이 끝나기까지의 목표, 그리고 9편까지의 목표처럼 단기간 목표를 세워가면서 그 목표들을 해치우겠다는 생각으로 공부하니까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반수를 시작했을 때는 집에서 공부를 했는데 집 공부가 2달이 넘어가니까 집중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이러다간 정말 수능을 망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방해 요소가 아예 없는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 독학질수 학원들을 알아보았어요. 그 중에서 이돌이 제일 관리도 엄격하고 시설이 좋은 것 같아서 결정하였어요. 무엇보다 옳기 장학 혜택이 정말 좋았어요. 부모님한테 반수 비용 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었는데 옳기 덕분에 수강료 부담이 사라져 맘 편하게 수능이 끝날 때까지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해 요소가 없고 주변 모두가 공부하는 환경이 정말 좋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공부 환경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 타입이어서 제 좌석 주변의 수험생들 모두가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 모습에 자극을 받고 더 열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연대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몸이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참여해보고 맡은 일 하나하나를 책임감 있게 끝까지 수행해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걸 다 할 수 있다고?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많은 일들을 결국 끝까지 해낸 순간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게으르지 않고 누구보다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길다면 길겠지만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았을 때 짧은 이 수험 생활을 후회가 남지 않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비록 힘이 들겠지만 힘든 만큼 나중에 여러분께 더 큰 보상이 찾아올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성장하고 있을 테니까 실력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다고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2022학년도 수능이 끝난 후에 누구보다 행복한 모습의 여러분을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보다 바쁘게 살아가며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이루고 싶은 신아람이었습니다. 안녕!